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장 함수 집과 또 enumerate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와 튜플 간의 서로 변환 관계, 그다음에 리스트와 또 집합 간의 변환 관계, 그다음에 딕셔너리를 리스트, 튜플, 집합으로 변환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자, 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 랩 1,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시간을 학습한 이후에는 내장함수 집을 사용해서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된 튜플 항목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함수 enumerate를 사용해서 수의 나열과 항목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리스트와 튜플 간의 또는 리스트와 집합 간의 변환도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프로젝트 랩에서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K-팝 차트를 딕셔너리로 구현할 수 있는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장 함수 집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뭐죠? 예, 지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지퍼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지퍼를 연상하시면 내장함수 집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리스트나 튜플에 매핑되는 항목, 이 첨자가 동일한 항목으로 조합을 한 튜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장함수 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동일한 항목의 수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튜플 항목 시퀀스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리스트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집의 결과는 자료형도 집으로 나오는데요. 이 집은 여러분들이 바로 리스트나 튜플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로 A는 FTP, 텔넷, SMTP, DNS라고 하는 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어를 좀 써놨고요. 자, B에는 20, 23, 25, 53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의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하고 A, B를 했죠. 그래서 얘는 집은 이렇게 A, B 해당하는 게 리스트나 튜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이쪽에 있는 게 A고 이쪽에 있는 B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거를 쭉 올리면 둘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따로 있던 거를 이 지퍼를 올리면 합쳐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따로 A, B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집을 하면 G는 타입은 클래스 집입니다. 클래스 집인데, 이 집을 리스트 함수로, 리스트 내장 함수로 인자로 넣어주면 바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안이 바로 뭐냐면 튜플 항목이 만들어지고, 요 동일한 첨자 순서대로 튜플이 구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FTP 22 하나의 튜플로 구성되어 있는, 텔넷 23이 하나의 튜플로 구성되어 있는, SMTP 25가 하나의 튜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튜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 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내장 함수 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한 결과를 여러분의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그 튜플 항목으로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이 튜플 메소드를, 튜플 내장 함수를 쓰시면 튜플이 만들어지죠. 가로의 튜플이. 물론 안에 있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자, 이거 한번 또 볼까요? 뭐냐면, 자, 집의 인자가 꼭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집의 인자가 쓰는 게 A, B, C, D 하나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면 세 개를 묶는 거예요. 항목 안에가 요 집의 인자가 있는 세 개. 다만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면 이 문자열 중에 하나하나를 빼서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A, B에 있는 순서대로 FTP 20, 탤런트 23, SMTP 25. 이렇게 해서 이 튜플을 구성하는 항목이 여기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로 구성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집을 구성하는데 앞은 A, B, C, D고 뒤는 X, Y예요.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4개고 여기는 2개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얘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앞에부터 A 놓고 여기 있는 X 놓고 B 놓고 Y 놓고 자, 뒤에가 2개가 2개 넣으면 공통 개수만 만들어져요. 뒤는 안 만들어진다.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다음은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와 B가 각각 리스트 튜플이에요. 자, 우리가 그 딕셔너리 사전을 만들 때 그 많이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요 집을 이용하면 사전을 만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냐면 A와 B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A와 B로 집을 만들면 요거로 투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투플이 만들어지면 리스트를만 하나, 튜플로 하나, 그거를 바로 이 딕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에 넣으면, 바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FTP 20 이렇게 앞에 게 키, 뒤에 게 밸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를 잘 여러분이 보셔서 요거를 간단한 코드를 여러분이 암기가 아니라 딱 이해를 하시고 언제라도 거기에 머릿속에 떠올라서 코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얘는 직접 집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A, B, C, D. 그래서 나오잖아요. A, FTP, B, 여기 A가 뒤에 있으니까 C, SMTP, D. 이렇게 딕셔너리를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닉트 집 A, B, C, D, X, Y 하면 A, X, B, Y. 안 맞아도 앞에 있는 2개만 만들어줘요.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전에 이 집을 만들 때는 이게 하나, 둘, 3개여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진 거를 리스트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집을 만든 거를 딕을 만들려면 요 안에 있는 항목이 2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APP라고 3개를 쓰면 보시는 것처럼 value 에러가 나오고요. 자, Dictionary Update Sequence Element Number 1, Zero has length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3개다 이거죠. 원래는 2개를 요구하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류가 난다.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enumerate라고 하는 처음 보는 내장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umeration 하면은 뭐 시퀀셜하게 뭔가를 늘어놓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 첨자와 항목값의 튜플을 만들어줘요. 항목 간의 튜플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이 말보다는 샘플 코드가 훨씬 더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리스트를 10, 20, 30을 넣었어요. 자, 얘는 그냥 이 리스트나 튜플의 인자를 바로 쓰면 돼요. enumerate 리스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트나 튜플을 또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나 튜플이 만들어지는데 그 항목이 튜플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데이터는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야. 뒤에 있는 원소는 튜플에. 근데 앞에 거는 어떻게 된다? 요 enumerate라고 하는 요거에 맞춰서 0번부터 알아서 숫자가 들어가요. 0, 1,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첨자가 바로 들어가는 역할을 그냥 해버리네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 이게 꼭 0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좀 바꿀 수 없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start equal 1이라고 쓰시면 1부터 시작해서 2, 3, 4 이렇게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자, 파이썬 문자열을 이니머레이션을 갖다가 주면 여기 하나하나의 문자를 빼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0, 1, 2, 3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것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enumerate라고 하는 것도. 자, 그래서 enumerate 이런 것들도 그냥 form문에 쓰면 꼭 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0부터 시작하는 첨자와 항목 간의 튜플 리스트 생성해서 자, 여기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과목으로 이뉴멀레이션을 해서 이걸 form문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 튜플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자, 항목이 튜플인데 이거를 A, B로 두 개로 받으면 각각 받을 수 있는데 TP 하나로 받으면 아까도 해봤는데 이거를 나누면 된다고 했죠? TP0, TP1.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네. 이 제로에는 보시다시피 요 리스트에서 요걸 쓴 거예요. 이걸 두 번 출력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씩 나와요. 한 루프에서. 그다음에 요거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또 한번 배웠어요. 지금 다시 한번 배우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따로따로 받으면 뭐 A, B라고 쓰면 돼요. 만약 여기를 A, B라고 했다면. 근데 TP로 받으면 TP0, TP1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받았는데 여기를 두 개 출력하게 표시하고 여기를 따로 기술하는 게 불편하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별표입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재밌죠? 이건 한번 나왔고 두 번째 또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하고 이뉴멀레이션 서브젝트를 해서 둘로 받았어요. 그럼 그냥 따로따로 출력하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튜플과 리스트 간의 변화를 볼게요. 자, 스페이스에서 자, 괄호가 없어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면 튜플이죠.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 튜플로 나오고요. 그 튜플을 리스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싱어는 리스트예요. 근데 이걸 출력해보면 리스트죠. 근데 이 리스트를 튜플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바로 그냥 그 항목을 튜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 간의 이 변화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와 집합 간의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싱어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싱어는 프린트 싱어 하면은 이렇게 BTS 쭉 나와요. 근데 요거를 싱어를 셋으로 바꿨어요. 근데 위에 보세요. 싱어는 BTS 볼빨간 사춘기 BTS도 나오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리스트는. 근데 이 싱어를 셋으로 바꾸면 집합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집합입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BTS가 당연히 한 번뿐이 안 나오고 있죠. 왜? 중보인 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BTS가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다른 시퀀스, 뭐 리스트나 튜플로 변환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닉트에서 1월 소나무, 2월 매화, 3월 벚꽃, 4월 등나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
그러니까 이 게임은 딕셔너리인데 이 딕셔너리를 그냥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넣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에 넣었어요. 인자로. 그러면 이 lg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값은 없어져요. 키만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로 하면 키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이 만들어지죠.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set으로 하면 set으로 하면 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만들어지는데 다만 얘는 그냥 1월, 2월, 3월, 4월이 똑같은데 얘는 이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력할 때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별 여러분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기 종목의 팀원 수를 딕셔너리로 만드는 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서 여기다 넣으면 했는데 여기다 축구에 11명, 야구에 9명, 농구에 5명, 배구에 6명 뭐 이런 거를 조합하는 거네요. 그래서 프린트 스포츠 하면 여기서는 그냥 뭐 이게 다 나오겠죠. 넘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봤지만 이 스포츠와 넘을 합해서 이거를 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포문에 쓸 수 있어요. SI 하면 여기는 각각 순서적으로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항목, 넘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SI를 그대로 여기에 출력을 하면 모는 몇 명, 모는 몇 명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포츠 넘을 했는데 요번에는 분리를 안 하고 TP를 하나로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출력이 된다고 얘기했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요 스포츠와 넘을 여러분들이 집으로 합하면 각각의 항목으로 갖는 튜플의 목록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목록을 닉트로 하면 요 각각의 키밸류의 사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20에 출력되는 거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키밸류가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앞에 거를 보면 뭐예요? 축구죠. 축구 11 야구 9 축구 11 야구 9 콜론 콤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왜? 닉트를 만들었으니까. 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 1,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랩 1은 철수와 영희의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자, 딕셔너리와 리스트 튜플들을 활용해 철수와 영희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철수와 영희에게 난수를 사용해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정해 승부를 판정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게임은 10회 연속으로 진행이 되며 각각의 승부 내용을 출력하자 이렇게 나와요. 자, 구현하려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매우 유용한 구조는 딕셔너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하려면 사실 딴 거로 하면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매우 쉬워집니다. 자, 다음 딕셔너리 DCS라고 이름을 DCS라고 줬는데요. 변수 이름을 가위바위보 게임의 승부를 결정하는 주요 구조로 키 값을 쌍을 가위보처럼 키로 이기는 패, 값을 지는 패로 선택합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코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딕셔너리 구조에서 뭘 사용하냐면 이게 키고 이게 밸류잖아요. 근데 이 가위는 이기는 패예요. 이기는 패. 얘는 지는 패예요. 자, 가위는 볼을 이기죠. 가위는 볼을 이기죠. 그러면 이거를 키로, 이거를 밸류로 갖다 놓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마치 똑같아요. 바위는 가위를 이기죠. 보는 바위를 이기죠.
보는 바이를 이기죠. 그죠? 보는 바이를 이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만약 이걸 검색을 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긴다는 얘기죠. 이걸 검색해서 가위가 나오면 이게 이긴다는 얘기야. 이걸 검색해서 이게 나오면 이게 이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승부의 그 판정이 매우 편합니다. 매우. 예. 근데 여러분이 하나 좀, 이거 교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의아해하실 게, 보를 보라고 썼어요. 보. 자, 여기 지금, 제가 자료에 만든 거에는 결과가 없는데, 책에 보면은 보라고 계속 출력이 됩니다. 자, 그게 아직 그 파이썬이 유니코드도 지원하고 하긴 하는데, 그 정렬, 출력의 정렬을 맞추는 거에,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고, 특히나 또 이게 뭐, 이 숫자가, 글자의 숫자가 다르면 잘 정렬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했더니 모양이 좀 안 예뻐요. 보라고만 썼더니. 그래서 별건 아닌데, 보라고 다 가위바위보를 다 두 글자로 만들었어요. 출력을 위해서. 요거는 그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난이도도 보면은 약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딕셔너리가 없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해 보려면 어려운데 이 굉장히 코드도 짧아지고 편합니다. 자, 다음을 보면 자, 그러면 자, 두 게임 참여자의 승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전 딕셔너리는 이 딕셔너리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 나오죠. 자, 철수와 영희가 서로 다른 것을 내고 철수가 낸 것을 키로 여기 다 중이 나오는데 자, 철수가 낸 거를 키로 검색을 해. 철수가 낸 거를. 자, DCS 철수가 낸 거야. 자, 영희가 낸 거를 비교해. 그래서 이게 맞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맞는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랬어요. 키 밸류면 이 키가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철수가 승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체크해 보면 돼요. 철수가 낸 것이 영희가 낸 것이랑 같은가. 네. 만약에 같으면 같은 거고 이게 아니면 영희가 이긴 거죠. 거꾸로. 자, 이와 반대의 조건이 아니면 영희가 승리하는 거로 돼. 아, 그래서 이 판정이 매우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if else 문으로 이거를 세 가지를 막 조합을 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듈 랜덤에 있는 함수 초이스는 임의의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예요. 예. 그래서 이 tuple 리스트인 RSP를 인자로 해서 초이스 RSP 하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RSP를 가위바위보 이렇게 놓고 만약에 초이스 RSP 하면 이걸 CS로 하면 철수가 선택한 게 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난수로 발생을 하는 거죠. 난수로. 그래서 이 RSP 중에 하나를 발생한 거를 철수가 낸 거로 저장을 하고 또 하나는 영희가 낸 거로 결정을 해서 이 둘의 조합으로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활용하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드와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랩2입니다. 랩2는 딕셔너리의 가상의 K-팝 차트를 만들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팝 차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등 BTS 노래, 2등 볼빨간 살축이 나만 해봄. 그래서 보시면 자, 1등, 2등이 키인데 밸류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튜플로 넣었어요. 밸류를 튜플로. 그리고 두 개를 넣었죠. 왜냐? 가수 제목, 가수 제목, 가수 제목, 가수 제목 이렇게 넣었어요. 예. 요게 제가 여러분 이 교재를 쓸 때 실질적으로 그 차트를 보고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이걸 넣은 겁니다. 벌써 몇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흘러간 노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선 가수의 모음인 리스트와 노래의 모음 리스트를 만든 후 함수 집과 이뉴머레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수의 모임 리스트와 노래의 모임 리스트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집과 이뉴머레이트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집으로 가수와 늘을 조합하고 다시 이 조합된 리스트를 함수 이뉴머레이터를 순위를 키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뉴머레이터 하면 0, 1, 2, 3, 4인데 스타트를 1로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쉽게 바로 요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뉴머레이터와 집을 이용해서.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집하면은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K-팝을 이뉴머레이션 해서 다만 스타트를 1로 하면 된다 그랬죠. 딕셔너리를 만들면 K-팝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력을 해보면 되는데, 출력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괄호 나오고 이렇게 1등 내용물, 2등 내용물 이렇게 딕셔너리가 좀 이렇게 정제돼서 예쁘게 나오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듈 표준 모듈이에요. 그냥 임포트 하시면 돼요. pprint 하고 pprint.ppprint pprint죠. 그러니까 p가 두 글자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장 함수 집, 그 다음에 enumerate, 그 다음에 리스트와 튜플, 리스트와 집합 간의 변환들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딕셔너리를 리스트와 튜플 집합으로 변하는 것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랩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